자, 이은영 소장님이 방금 먹으려고 했던 그러나 못 먹게 하는 보낭칠 이노큐입니다. 왜냐 이게 방송하다가 자요 이거. 그리고 잘못 저기 먹으면. 수면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예전에 한번 방송 중에 이거 먹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 이게 졸음이 쏟아지는데 아주 환장할 뻔했습니다. 자, 최근에 구매 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밤에 항상 주무시듯 마시듯 하는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에 컨디션이 많이 좋으십니다. 늘 떨어지지 않게 주문하는 것이 자식된 보람입니다. 보낭칠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구매 후기를 보면은 재구매합니다. 짧은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가볍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금단 현상, 우울증 등 부작용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김용민닷컴 판매가 52,000원입니다. 게다가 김용민닷컴 배송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2,500원 정도 배송비를 내셔야 했는데 김용민닷컴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경험해 보시라고 7월 한 달 동안 김용민닷컴 전 제품의 배송비를 무료로 봉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라도요. 1,000원짜리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싼 거 다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제품 한번 구매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배송비 무료 서비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 김용민TV를 도와주시려면 김용민닷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 좀 더 한번 밀착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이낙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일반 여론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후보가 또 토론에서 또 이빨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잘하시더라고요. 못해도 잘한 것처럼 이 포장하시는 기술이 또 상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포장술도 실력입니다. 그럼요, 그것도 예. 실력이죠. 네. 아니 뭐 이재명 지사가 남의 정책을 뭐 뺏겨간다 그러는데 아니, 뺏겨서 자기 것처럼 만드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도. 그 정책을 베끼는 것과 정책을 남의 말을 들어서 수용해서 변화하는 거 이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비판하는 게 저는 제일 이번 토론에서 좀 엉터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 문제죠, 그죠? 네. 기본소득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비판해야 돼요.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왜 1순위 공약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뭐 저기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 그게 뭐 남양주 시장이 한 건데 표창장을 먼저 받았다. 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느냐느니 뭐 또 스캔들 얘기라고 말이죠. 아 근데 저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 캠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글쎄요. 아니 이게 참모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참모는 받아요. 있죠. 거기 참모는 멤버들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뭐 몇 인방 하는 멤버들은 있고요. 최근에 네. 그 단일화를 했는데 저희는 가위바위보 한 줄 알았더니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했대요. 주말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를 그래요? 했다는 거는.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문항을 짜려면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전략가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다고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분위기 안 좋았다고 하는데 다시 요새 조금 업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탄이라 되면서요? 단일화되면서 네. 1 더하기 1이 2일 수도 있지만 1 더하기 1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네. 지금 시점에서 추격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앞지를 수 있을까? 뭐 이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완전 지금 지지율로서는 굳어져 버렸거든요. 경선
초기에 경선을 이제 오픈하는 방식인데 투표한 거를 오픈하는 방식에 의해서 첫 번째 오픈하는 거, 두 번째 오픈하는 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판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뭐 이슈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저는 이 판은 절대 안 깨질 거라고 봐요. 그럼 글로 가셔서 좀 알려주세요. 판을 흔들 수 있는 그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는 없죠.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컷오프는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그게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컷오프는 투표를 컷오프는 저기 그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를 일반 해야 될 국민 거예요, 50%, 오디오. 당원 50%인데 네. 등수는 제가 알기로 공개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흘러나오거든요. 그 등수 흘러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 득표했는지 흘러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사실은 이거 네.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공개가 다 되잖아요. 네, 근데.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공개될 걸 안 할 것처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공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열린민주당의 열린정책연구원 제가 창립 멤버인데 아, 예. 그때 제가 입사 열린우리당. 예, 열린우리당에 네. 이제 열린정책연구원 제가 만든 멤버인데 그때 제가 입사 지원서 내용이 정당 당내 경선에 관한 연구라는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이제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연구에서 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초반 결정 구조다. 초반에 미국 같은 경우 순회 경선할 때 아이오와나 UMFC가 까면은 거기에서 1등한 사람이 그냥 그렇죠. 끝이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마지막에 다 승부 결정 난 뒤에 까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다. 기대 게임, 예상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언론이 주목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이재명은 사이다 발언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이낙연 후보는 중후하게 국민들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 지금 저 이재명 지사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사님 품격 있게 중도가 선호할 수 있는 그 발언하셔야 됩니다. 사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가 썩습니다. 이딴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사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기대하는 걸 기대하거든요. 기대할 걸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사 입을 막아가지고 무슨 그런 말도 이득을 보고 그렇고 있는지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금권 선거예요. 금권 선거인데 우리는 금권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는 조직 선거입니다. 특히 영호남에서의 조직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낙연 후보 쪽 조직이 상당합니다. 그럼요. 예,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이낙연 후보도 이제 흐름이 좋은데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되고요. 또 추미애 후보가 또 얼마나 치고 올라오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좀 중도적 발언을 많이 하면서 그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추미애 후보 쪽으로 갔다.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네. 나오고 그러지는 있습니다.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후보들이 잘 안 빠지고 잘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 딱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당내 선거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100%에서 누군가가 빠져줘야지 올라가고 그런 거잖아요. 빠질 데가 없어요.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표를 안 만들기 위해서 표심 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컷오프된 이후에는 진행이 될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재명이나 뭐 이낙연이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나오겠죠. 왜냐면은 이게 경선도 하나의 선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민주당은 이게 후보가 좀 여론조사상으로 1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이 초반부터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 경선기획단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흥행을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 하는 자꾸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컷오프 자체 없이 그냥 이미 단일화를 해가지고 후보를 아예 4명 정도로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달리는 그런 전략을 펴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뭐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한편으로 6명이나 8명이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4인 이상 넘어가면 토론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4명 정도로 압축을 더 시켜주는 거죠. 단일화를 계속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컷오프가 될 후보가 거의 눈에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갖고 초반부터 지금 맥 빠지게 하면 예전에 정동영 후보 할 때 거의 맥이 뒤에 다 빠져가지고 다 빠져요. 예, 1위 후보가 거의 이제 뭐 다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게 1위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더라도 이걸 좀 팀 뭐 룰 미팅을 통해서 더 이렇게 붐업을 끝으로 갈수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순회 경선 순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요. 뭐 제주, 네. 울산 같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네. 서울 같은 데를 마지막에 할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중간에 넣어도 되고요. 넣어보든지. 아니면은 네. 전국 단위의 이 뭐라고 합니까 투표연단을 한번 모아서 10% 정도만 한번 먼저 오픈해 보는 것 이런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런 좀 기능적인 미국도 그렇게 하고 슈퍼하일 제도를 그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17개를 지금 다 돌잖아요 예전에 네. 보면. 그러지 말고 권역을 한 6개나 뭐 이 정도만 하고 그럼 부산, 울산, 영남 한 군데서 그렇죠. 하면 얼마나 그냥 좋아요. 한 번에다 모아서 하고 예. 중간에 한번 중간 집계를 한번 발표를 해줘서 마지막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구도가 될 수 있다. 요 정도 만들어주면 그럼 끝까지 좀 긴장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네. 정치라는 걸 보는 시각이 두 가지.
가지거든요. 정책과 같이 비전을 보는 거, 네, 그렇죠. 내용을 보는 거, 그다음에 게임으로서 보는 거. 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내용으로서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전환을 만들어내야 그렇지.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게임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 선언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없잖아요. 바로 없어요. 지금 악재들이 터져서 예.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1위가 이제 민주당이 후보가 됐는데 컨벤션 효과가 없으면 바로 이제 이어서 탄력 있게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만들어 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 컷오프가 나온다면 1, 2, 3, 4위 예측해 주시죠. 1, 2, 3, 4위. 뭐 순서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이재명, 현재 순서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정세균, 그렇죠. 박용진. 박용진. 그 다음은 모르겠다. 아, 6등을 예측을 비슷합니다. 못해요.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예. 네. 6등을 예측을. 6등을 한번 예측해 보죠. 6등. 뭐 개인 취향으로 뭐 지금 최문순 지사님이 올라오지 않을까. 좀 김두관. 김두관 그때랑 비슷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떨어지나? 양승조. 거기는 이제 거의 좀 예. 아. 내용은 좋은데 네. 이게 지금 언론 노출, 미디어 노출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고 음. 전달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 이런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도 이번에 내가 공약을 봤거든요. 공약을 5대 핵심 공약을 봤는데 그게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야. 사회 비전이야. 이 슬로건 같은 그거 그냥 구체적 공약 한두 개씩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네. 한두 개만 해요. 한두 개만. 지금 그렇지. 하나로 나온 게 중산층 70%인데 그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예, 임팩트가 그렇죠. 없잖아요. 중산층 70%는 뭐 어떻게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우투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하우투가 있는 구체적 공약을 네. 내야 되거든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전국의 그 17개 시도에 네이버 같은 공기업 하나씩 만들자. 이거 저 굉장히 괜찮다고 판단해. 이러면은 그렇지. 바로 저쪽에서 공격할 거거든. 무슨 뭐 지금 왜 공기업을 만드느냐. 네. 민간이 잘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네이버라든가 우리 포털 독점이잖아요. 이 포털 독점이 있는 현상에서 그런 것들은 공공이 또 공급해 줘야 되거든. 그게 사회적 논쟁이 될 만한 구체적 공약을 만들어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준다. 아니 그런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죠. 네. 귀에 와닿잖아요. 근데 중산층 그리고 뭐 70%? 예를 들면 중산층 공약을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들을 전부 다 의료보험이 되도록 해준다. 뭐 그런 거. 예. 네. 왜냐면 이제 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식상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 차례 그렇죠, 받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식상해할 수 있으니까 약간 바우처 같은 형태로 이렇게 쓸 사람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전 국민 보낭칠 이노큐를 공급한다. 공급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얌 테이블 여름 보양식 아니 그 저기 뭐야 공급한다. 이 예. 우리 불면증도 국민 질병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보람치를 줄 수 혜택을 있죠. 주겠다. 보람치. 뭐 이런 그렇죠. 거. 뭐 또 네. 저런 것도 있어요. 성형. 그렇죠. 성형도 건강보험에 포함시킨다니.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라는 게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표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 편이 좀 더 많게 하고 반대자가 있는 정책 또는 이념 논쟁을 끌어내는 정책이라야지만이 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무상급식 할 때 처음에 누가 의무급식 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무슨 소리냐 의무급식 하면 이슈가 안 된다 그랬거든. 무상급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무상이라는 표현에 흔히 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태클을 걸 수 있는 미끼를 던진 거죠.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 성남시가 무상복지 많이 했잖아요. 이재명 시장 때. 교복도 하고. 일부러 무상이란 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즐기느냐. 그때 제가 그때 TF 멤버 회의 멤버였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무상급식 TF 할 때. 예. 큰 선거에서는 논쟁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럼요. 네. 저기 수도 이전. 그렇죠. 너무 행정수도 행정수도 대표적이죠. 예, 네. 그런 거 한번 만들어야 되고. 네. 지금 사실 우리 헌법에 수도가 없잖아요. 네. 수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를 나누겠다고 해버려도 돼요. 그렇게 해버려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가서 한 후보를 또 몰아줘야 한다 그러면 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이제 그 지지자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뭐랄까 약간 개혁적인 마인드들이 조금 더 그렇죠. 있다고 검찰 개혁 할까? 촛불 들었던 네, 분들이 네, 이재명 지사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추미애 후보가 훨씬 선명하다. 또 부채감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이슈가 검찰 개혁 이슈를 별로 크게 안 다루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경선은 네. 지금 부동산하고 기본소득, 일자리 이런 쪽으로 이제 너무 와버린 측면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추미애 후보도 이 이슈 중에 하나를 자기 색깔 분명한 걸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대개혁. 지대개혁 정말 좋더라고요. 좋아요. 좀 뭐. 네. 예.
공약 사실 추미애 후보가 공약 저는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후보들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법률가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역할이 끝까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 이제 법률가적인 원래 이게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민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후순위 문제였고 이거를 떠올리면은 좀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 이 법률적인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후보도 법률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추미애 같은 후보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좌우를 넘나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우리 진보 정부에서 늘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고 이야기했죠. 그게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공공기업이라든가 공기업도 1차 투자기관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절대. 그런 부분에서 행정구역 통합이라든가 네. 또는 공직자들 뭐 저는 줄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전달 체계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을 압도적으로 늘려야 돼요. 서류 만드는 행정공무원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행정개혁이라든가 이런 또 적절한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내면 또 국민들이 또 좋아해요. 네. 조광한 남양주시장 네.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 저희는 경기도로부터 뭐 표창 받은 사실이 없다. 이낙연 총리한테만 받았다 이랬는데 보니까 남양주시의 담당 공무원 과장이 와가지고 받았어요. 그 사진도 나왔던데. 네. 시장이 안 받았겠죠. 공무원은 받고. 본인이 가서 안 받았다고 표창을 안 받은 건 아니죠. 또 본인이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맞아요. 표창을 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예요? 경기도가 뭐 지금 조광한 시장 얘기는 아니 계곡 정비는 우리가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격려는 이낙연 총리가 했는데 왜 이재명 당신이 그 공로를 가져가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지자체 문제인데 저는 이번에 최문순 지사, 그다음에 양성조 지사,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도 도지사를 냈고요. 네. 이낙연 후보도 도지사를 냈고 이재명 지사도 도지사고 이런 분들 있으면은 지방자치나 균형발전 공약 좀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그렇지. 대표적으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지금 시도 행정 통합해야 됩니다. 우리 광역시와 맞아요. 광역도. 근데 진짜 어려운 과제인데 그거. 그래 지금 주 단위 정도로 네. 500만 이상으로 다 키워야 되거든요. 경제 단위로 하려면. 그렇지. 그런 거를 사실은 해보면은 자기 자리를 내놓는 거잖아요. 직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희생적으로도 보이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왜 늘 교통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늘 같이 출퇴근하는데 생활권은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나눠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합치자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는 문제 떨어져 있는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자치도. 예, 그런 예.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5+2, 5+4 뭐 이런 것들을 네, 맞아요, 수없이 맞아요. 경제 번역, 네, 생활 번역으로 5+2 내놓고 맞아요.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행정 정치적 통합이 없이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 제주도 얘기 나온 거는 일본을 제주도가 먹어서 일본 전역을 다 제주도로 만들어. 아유 웃으시는구나. 얘기할 걸 그랬다. 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네. 윤석열을 너무 소외시킨 경향이 있어요. 예, 윤석열을 너무 소외시켰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 지난주에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하대요. 네, 맞아요. 출마 그거 선언이 출마 선언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그 성격 규정을 또 달리했을까? 사람들은 다 대권 출마로 알았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장모 파무 그다음에 와이프 이제 인터뷰 이런 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벤트로 대권 아니지. 선언 한 번 더 하려고 입당을 늦게 하려고 입당을 늦게 그러니까요.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요? 입당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네. 너무 나갔네요. 저는 대권 출마 선언은 없던 걸로 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 깔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그런 이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약간 근데 저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마인드가 약간 쌍팔년도 마인드라 그러나? 그래갖고 이벤트를 좋아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행사하고 세레머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사람들 모이고 환호해주고 좋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그 것 이제 같아. 흔히 정치인들이 뽕 맞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또 즐기는 맛에 스타일. 정치하는 거거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 저도 사실은 네. 어디서 그 뽕을 느꼈냐면 출마했을 때가 아니라 네. 대학 출강했을 때 너무 그냥 시간 강사였는데 네. 뭐 학생들이 교수님 이럴 때 뽕 맞습니다. 정말 뽕 맞아요. 예. 제가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를 그때 도전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정규 교수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맞아요. 결국 박사학위는 받았지만은 아유, 정규 부럽습니다. 교수가 될 길은 제가 좀- 이제 박사 수료 한 20년 됐거든요. 아이고 이런 교수님 하는 이유는 다 성적 잘 받으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모르고 진짜 그렇죠, 좋아하는 줄 그렇죠. 알고. 이거는 진짜 제가 네. 큰 오판이었습니다. 이게. 저기 스승의 날 음. 티셔츠나 뭐 이런 선물 받아보셨어요?
많이 줬을 것 아이들도 같은데. 교양은 또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아. 저는 교양은 안 해줘. 교양 강좌 수업할 때 제 생일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티셔츠도 오고 뭐도 오고 모자도 오고 있잖아요. 선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교양 안 쳐줍니다. 요즘에. 자, 윤석열 이 양반이 이제 지난주 출마 선언을 했는데 곧바로 줄리 인터뷰가 나왔고 우리 저 최은순 장모님 윤서방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셨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지금 보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더만요. 보니까. 산 못 넘을 거예요. 그냥 아, 근데 서서히 계속 저는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저 오늘 없다. 김용민 브리핑에서 서기호 전 판사께서 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뭐 설령 우리 성렬이 형이 다음에 대통령 돼도 임기 중에 못 나오실 것 같아요. 그 정도 형량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뭐 사건이 여러 군데로 또 지금 많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한 7건이래. 그 우리 윤서방네 가족 다 합쳐서 지금 7건 수사받거나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는 거 7건인데 저는 한 지지도가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까지 빠지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다. 아, 네. 그렇게 지지율 보여집니다. 빠지면서 예. 국민의힘 네. 더 여기서 지지율을 실추당하기보다는 네. 조기에 들어가서 하여튼 방패막이로서 국민의힘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다시 좀 올라갈 권토중례를 모멘텀을 만들 게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오른쪽 더 이동하겠죠. 오른쪽으로 더 태극기를 완전히 이동하겠죠. 잡는 이제 쪽으로. 살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또 윤석열이 또 걱정되는 부분이 검찰총장 바뀌었는데 지금 자기 가족에 대한 또 자기에 대한 수사가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 그런 또 아마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것 총장은 같아요. 대선을 못 나갈 수도 있고 음. 그렇더라도 저는 정치를 계속할 거라고 봐요. 다음에 국회의원도 하겠다 그러고 국회의원은 할 당대표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과 가족들을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건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그럼 만약에 지금 불펜에 구원 투수가 지금 몸을 풀고 있나요? 본투수 있죠. 없죠. 없어요. 아, 구원 투수 그 안에 당내 후보들이 있잖아요. 당내 후보들 네, 있죠, 많죠 당내 후보들. 지금. 후보가 홍준표, 네. 지금 안철수. 제 느낌은 홍준표 대표는 모르겠는데 유승민 지지도가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는 네.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100%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오늘 보니까 말이죠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 이 공약을 얘기했어요. 누가? 유승민이. 네. 아, 그는 이제 이대남들의 그 정서에 호소하는. 그래서 이준석이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여성가족부를 저도 늘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게 아니고 행정위원회인 바꾸는 거죠. 여성위원회로 바꿔줘요. 네. 그렇지 않 그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 네, 여성위원회로 바꿔줘요. 본인이 근데 이제 위원장하겠다는 그거를 거야.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가 부처로서의 의미가 없는 게 지방의 전달 체계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중앙부처만 있어요. 지방에 가면은 복지국이나 복지과 이런 데서 일을 해주거든. 야 그렇다면 유승민이 지금 떠오른다. 네, 저도 유승민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지금 한 3위예요. 당내에서 3위인데 8%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 포션하고 비슷한 그 포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위가 이낙연, 그다음에 3위 추미애면 이쪽은 2위가 홍준표, 3위가 유승민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수 쪽의 후보는 후보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집단의 어떤 포션을 어떻게 지금 더 크게 가지고 가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제일 극단 구구를 가져가고 홍준표가 그보다 조금 앞쪽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유승민 같은 사람이 이제 그거를 좀 대표적인 인물로 하고 권력을 나누는 형태 이런 형태로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뭐 예, 동의합니다. 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쵸. 지금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그쵸. 맞거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에는 유승민, 김동연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동연 부총리가 국민의힘까지는 못 갈 거예요. 잘해야지 이제 제3지대에서 독자적으로 뭘 거기서 해보겠다. 표를 모아주고. 이 정도 네, 뭐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내부에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밖에 없어요. 저는 유승민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 보고 손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그쵸.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보수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보수는 원래 경제에 유능해야 되는 것이 보수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유승민 차단이라고 하는 뭐 윤희숙이나 이혜훈 그렇죠. 뭐 이런 쪽에 중앙 센터를 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저쪽은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고리로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렇게 지금의 아주 분점 강력한 그런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쪽에서 일부 이제 친문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분점 정부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 명의 이제 부총리를 네. 두는 방식이죠. 통일 외교 국방까지 합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분야 합칠 수 있고 그렇죠. 경제산업부로 해서 경제 분야 합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그것을 하는 분점 정부 형태를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진보 쪽도 사실 이번에 대선을 보면 정부 구조가 근본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바뀌어요. 예, 예산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 부처 조직 자체도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보수 쪽의 전략이 개헌을 매개로 지금 포션을 되게 넓게 가지고 가서 이걸 다 한꺼번에 끌어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황교안 같은 분 다시 대선 후보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윤석열 잡는 외가 춤이 아니라 또 황교안 등장한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예요. 그래서 저쪽은 볼거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하면. 황교안이 우리는 우습게 보는데 아, 우습게 볼 사람이 내부에서는 아니에요. 황교안이 공천 네. 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총선 때 공천 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황교안 출판 기념회 때 엄청난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왔잖아요.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또 황교안이 네. 비례대표 준 사람 중에 언론사 정보 보고 돌기로는 지성호밖에는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지성호밖에는 뭐 황교안에게 아니, 진짜 근데- 감사하는 뜻을 밝히는 사람이 없다. 그분이 뭐 진짜 그런 감사하는 것 얘기도 같더라고요. 돌고 있어요. 네. 예. 그 황교안이 윤석열하고 수사 문제로 자천 보낸 게 황교안이잖아요. 윤석열 자천 보낸 게 황교안 장관이고 둘이 아주 불꽃 튀게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 사석에서 네. 둘 다 상대를 씹었다는 소문도 많아요. 카메라 끄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봐줬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새끼 뒤가 구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흥행 요소는 저쪽이 더 많다. 그리고 이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저쪽이 더 많다라는 걸 볼 때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진보가 상상력이 없으면 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근데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176석이 독이에요. 그때 한 148석이나 요 정도 딱 했어야 되는데. 어이구 추미애 후보가 하루 만에 2억 하루도 안 돼서 2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많은 거죠. 네. 열혈 지지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지금 후보들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 중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올라간 중도라고 그래야 될까 진보 쪽에 가까운 중도거든요. 리버럴 중도라고. 네, 리버럴 중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도를 보수에 가까운 중도로 지금 보고서 자꾸 이렇게 그렇죠, 중앙으로 그렇죠. 그게 가는 잘못하고 쪽으로 가면 이게 진짜 중도를 잃습니다. 민주당이. 예. 네. 송영길 대표가 기존에 우리가 좀 갈등 관계가 많았던 것을 정리하는 것은 지금 웬만큼 다 잘하셨어요. 이제는 좀 포지티브하게 공격적인 정책이라든가 이슈를 던져야 될 시점에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보가 만들어지면 후보가 하셔야 되지만은 저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송영길 대표가 자기 정치 욕심이 많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저는 당 대표가 자기 정치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당 대표도 국가 지도자고 대통령 후보의 런닝메이트 수준이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하고 다음 정부의 비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도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이제 아젠다를 던지시지 마시고 이제 뒤로 완전히 물러나셔서 후보를 빛낼 수 있는 일만 하시고 아젠다는 후보들이 던지게 해주면 아 그럴까요? 기회가 오히려 송영길 송영길에게 대표가 간다. 만들어서 후보들한테 주는 네, 걸로. 네,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만들어서 오히려 후보를 더 빛나게 해주면 송영길 후보에게 반드시 저는 기회가 간다고 봅니다. 대선 기획단 좀 아시는 거 있어요? 김혜영을 갖다 전혀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저는 잡게 강우식 한다든지. 의원이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네, 생각 외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중도, 네. 실용 여기에 지금 우리가 좀 세뇌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당내 지도부들이 좀 이상하게 세뇌가 돼 있는 것 세뇌돼 같아요. 있는 누가 측면이 지금 있어요. 그거를 줬어, 입력을 시켰어요. 입력을 시켜놨어요. 컨설턴트 누가 입력을 잘못 입력을 시킨 것 같아요. 누가 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아이 모를 리가 있나?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아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또 거야. 이철이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철이 무슨 이철이 따위가 이철이 수석님도 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죠. 네. 왜냐면 그래. 소통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공이 이념 전공이거든요. 네. 이념 아니, 뭐 이렇게 전공이 많아. 이념 전공이에요. 네. 정치 사상 전공인데. 아 맞아 사상 전공. 네, 정치 사상 전공인데 중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우리 소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분석하셨어요. 네. 이 평면에 서 있는 오른쪽으로 가는 중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급진적으로 리버럴하게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는 네네네. 그 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의 입력이 그 센터의 중도로 지금 돼 있어갖고 자꾸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그러니까요. 완화로 계속 가더라고요. 지금 다시 좀 누가 입력을 다시 새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럽에 이제 3인당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독일에서 네. 왕성한 식욕이라는 이야기를 네. 많이 하거든요.
진보 정당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현상이 생기면은 그걸 막 씹어 먹듯이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다 소화시켜내야지만이 계속해서 진보로 갈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이제 우리 그 김용민 PD께서 늘 비판하는 페미니즘 문제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소화시켜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거 우리 걸로 내놔야죠. 그렇죠. 페미니즘은. 네. 환경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본적인 환경론자라든가 근본적인 페미니즘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씹어서 우리가 체제화시키고 흔히 하는 이 집권 수권 정당으로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혈하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수혈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혜영은 왜 그래요, 도대체? 김영이 이제 중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중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포용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당이 이제 그런 목소리도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쓴소리가 핀트가 나간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더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쓴소리를 해도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자꾸 핀트가 나간. 쉽게 말하면은 네. 불평불만인 거예요. 불만이구나. 쓴소리는 뭔가 하면요. 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오랫동안 이것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건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쓴소리하는 거는 그건 불평불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진중권이잖아요, 진중권. 그렇지, 진중권이 되니까 이제 우리 그런 김혜영 같은 분 사실 되게 훌륭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새정치 연합 시절에 부산에서 계속 출마해서 떨어진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험지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 걸고 민주당 이름 걸고 나가서 출마했던 분들은 진짜 당의 소중한 인재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분이 다시 진중권처럼 돼버리면 민주당이 되게 협량의 민주당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좀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홍천도? 조홍천은 일단은 그런 요단강을 거는 좀 건너신 거 같아요. 지역에서 조홍천은 먼저 심판을 받으시고. 조홍천은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 형이? 네. 왜? 인간성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제일 비판 많이 보는 사람은 금태섭 의원이 그렇지. 그럼 금태섭 의원은 약간 그렇죠. 그런 네, 스타일이었고 네. 박용진 의원도 그렇게 의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금태섭 의원이 진짜 리버럴이에요. 리버럴 진보라기보다 그냥 리버럴. 리버럴이죠. 네, 아무 생각 없죠, 솔직히 말하면. 네. 조홍천 의원 같은 분까지도 원래 이제 우리가 픽업을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어떻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좀 지지자들을 황망하게 만드는 화를 부분이 있어서. 돋구는 발언을 굳이 하시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그게 언론에 나가고 있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습관화된 측면이 아, 있다고 지금 그럴 봐요. 수도 있어요. 그 언론이 자꾸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런 얘기를 받아주니까. 하면은 받아주고 네. 조명해주고 하니까 존재감이 얼마나 있고 싶어요. 지금 180세 의원이 존재감이 없다는 게 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저렇게 조홍천 다 알잖아요. 네, 이제. 튀는 소리 하면 언론이 받아주니까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러다가 또 반성하고 이제 또 반대적으로 굉장히 또 진보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이 얘기했어요. 네네. 예, 전반적으로 한 주 동안의 여론의 흐름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참 이 예상보다도 이 지사가 토론에서는 능수능란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잘할 있었는데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네. 그냥 뭐 웬만큼 하는데 이게 이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선명성 부분에서는 아 이건 좀 감춰야 된다.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이 어떤 이런 그 근데 그게 얼굴 표정이 드러나니까 얼굴 표정이 드러나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이제 일정이 더 중요하니까. 네. 저 이제 조국 장관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거 해봐야 해결 안 된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국면 전환입니다. 전환. 그렇지. 우리 흔히 아는 무슨 뭐 6.29, 뭐 정치적으로 무슨 선언, 뭐 이건 뭡니까? 전부 다 국면 전환이거든요. 국면 그쵸, 전환을 해야 그쵸. 된다는 네.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현재 1위 달리는 후보시니까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네,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의원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의원들 뭐 배려해 주시고 그러는 건 좋은데 휘둘릴 우리 저 일은 김용민 아니다. PD하고도 한번 만나 주시고 또 놀아 주셔야 돼요. 아니 뭐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측근 그룹들 특히 그 컨설팅 그룹들과는 네. 좀 더 스킨십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의원들의 이해와 그다음에 컨설턴트들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컨설턴트들의 이해죠. 왜냐하면 목숨을 같이 하는데 그렇지. 의원들은 목숨을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기는 지역구에서 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살아남으면. 야당이 되면 더 네. 편하죠. 우리 사실은. 소장님도 컨설턴트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컨설턴트는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길을 지금 걸어왔고 우리 교수님은 또 약간 직업적으로는 걷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지식인. 예, 지식인의 길을 전략가. 그렇죠. 3대 지식인. 저런 사람이 진짜로 후보가 가까이 될 사람이에요. 예, 또 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돈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네, 네. 전 돈 안 줘도 됩니다. 한 번씩 캔 맥주 4개 만 원짜리 사주시면 10,000원에 4개짜리? 예,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이재명을 좋아한 게 이재명의 맛 때문에 좋아하는 그렇죠. 건데 그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좋아하는 자꾸 거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은 박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선명하게 자기 편을 끌어안고 가는 지금 그런 경선 무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경선 무드에서 이게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경선 무드에서는 또 경선 무드에 맞게 그 좀 더 어설픈 컨설턴트들이 예. 늘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고요. 뭐 전략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민한 주제도 있잖아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지지와 반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인간적으로 그걸 살짝 터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뭐 술을 한 잔 먹었다라든지 약간 이런 이미지 뭐 그런 거를 SNS에 올린다라든지 약간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터치하면서 약간 비켜나가는 전략 그게 좀 전략가들이 좀 그걸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해서 좀 뚫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도식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너무 좀 도식적인 것 같아요. 예, 뭐 아니면 도처럼 보여지는데 이 정치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 인간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살리면 이걸 살짝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은영 소장님 그리고 박진영 교수님 두 분 정말 우리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 주간에 더 활기차고 또 국민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또 건설적인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됐으면 좋겠고 좀 윤석열 씨도 좀 반성하고 참회하고 또 그렇죠. 갱생하는 그런 기도 좀 해야 돼요, 윤석열 예, 이거 뭐 후보님. 주여 삼창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